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나승권 위원장이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그간 추진했던 실적과 올해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운영체제 구축과 함께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대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유해환경 점검 등 생활안전 체험활동을 전개하면서 유관기관간 도로교통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로안전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발굴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런 저희 위원회 활동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부분, 주민 참여 치안활동 전개 부분, 교통안전 개선 부분 세 부분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부분입니다. 조치원읍, 명리, 전이면 등 노후화된 주택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범죄방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향후에도 세프티드 기법을 활용한 범죄방 활동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고, 한편 금년에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지역 치안 관련 행안부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지역 관서 및 현장 경찰관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인 112 지역 치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치안복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법률 지원, 치료 연계,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도모할 것이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과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캠페인 및 시민이 참여하는 민광경 합동순찰 등 시교육청, 경찰청과 연계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치안활동 전개 부분입니다. 시민이 직접 치안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네트워크인 으뜸마을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 치안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여러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치안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정기 인사 시 모든 보직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대면 면접을 시행함으로써 자치경찰 활동에 적정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데, 아울러 자치경찰 인사고충 담당관제를 도입해서 정보 승진 시 경찰관이 직접 자신의 활동 계획과 애로사항을 필요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찰 인사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불편 시설 정비활동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은 시민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시, 세종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 도로교통 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은 지속 재정비하는 등 저희 위원회가 협력 조정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사고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난 4월 교통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망사고 예방대책 합동점검반을 구성,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반복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실정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제주, 강원과 함께 국정과제로 2024년부터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 실시 예정이 있기에
시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그리고 민간이 함께하는 체험활동 체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달 이원화 자치경찰 정보안이 발표되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경찰, 세종령 자치경찰 모델이 도입되는데 시와 함께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간담회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OTN 임 기자님. 예, OTN 임원선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제가요, 물론 이 자치경찰하고 경찰하고 시하고 연대를 해서 개선할 또 교육청 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개선할 사항을 제가 간단히 견해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앞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앞에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또 30km가 넘으면 제한구역 돼 있는데 그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학교 옆에 있는 상인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1분이 초과되면요 12만원, 13만원 그 벌금이 딱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 아우성이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일부 지역은 제가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해서 경찰청이나 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를 제가 풀어준 일이 있어요. 협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을 10분으로 늦춰준 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분이 초과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 카메라에서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또 어느 지역은 20분, 30분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지역을 한번 그 조사를 한다거나 협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한디나 해서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뭐 안전과 불편에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고 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간에도 시, 또 경찰청, 또 관계기관 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향후에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이렇게 답을 드리거나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또 논의에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세종 경제 임 기자님. 이세종 경제 임장규 기자입니다. 4월 27일자에 그 세종시에서 유치했던 그 토론회에서 이제 나승권 위원장님 참여하셔가지고 발언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지금 지방경찰 이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국가경찰이 기존에 이제 이원화돼서 이 사블란하게 조직 운영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적인 사안으로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인사권 지휘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권 지휘권 관련해 가지고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디에 기속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묻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당시 때 이제 홍성표 그 생활안전 개정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관련해 가지고 1차 수사권 또는 초동 수사권에 대한 부분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주도가 특히 그 일례로 이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동 수사권이 없으니까 현장에 이제 집안에 있는 그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현장 초동 대치를 할 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이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이 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견과 평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3월 이제 6월 초 이번 달이나 이제 6월 초쯤에 자치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공고안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수렴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정안을 이제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권 지휘권이 어디에 기속이 돼야 되는지 좀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초동수사권 부분에서도 일반 사법경찰권과 이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셨던 부분이 이제 위원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서 나온 그런 이제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돼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이원화 체제에서는 당연히 국가경찰의 우수한 제도도 우수한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정부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검토하면서 의견을 제시를 할 생각이고요. 자치경찰의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던 그 초동조치권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총리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자치경찰이 운영이 되면서 시민 밀착형 치안 활동을 하는 데에서 부족하지 않는 지위를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돼서 발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리실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6월 초쯤에 공고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발표할지 아니면 큰 틀을 발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표가 되면은 우리 세종령에 맞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치안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할 생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종에 맞는 이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인사권과 지휘권은 어디에 기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인사권과 지휘권 그런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자치경찰본부의 역할, 의회의 역할, 또 국가경찰의 역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인사권과 지휘권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로 정부안이 공고안이 나올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종파람이 박 기자님. 네, 세종파람의 박은주입니다. 지금 요즘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나눠주신 보도 자료에도 아주 간단하게만 써주셨어요. 교육청, 경찰청 함께 시와 연결해서 예방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죠. 권경래 변호사 얘기라든가 뭐 검사 아빠 찬스라든가 아주 그냥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가상현실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학교폭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지금 민광경의 합동 순찰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마지막 줄에 써주셨거든요. 추진해서 학교폭력을 잡아낸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폭력으로 이제 기소가 왔고 학생들을 데리고 왔거나 했을 때 처리 방법은 어떤지 누가 상담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앞으로는 꾸준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꾸준히 보도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저희들이 활동한 사안들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그 업무는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청 각기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사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과 경찰청의 가교 역할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합동순찰, 합동예방활동, 합동 캠페인 이런 것이 되겠고, 또 경찰청에 있는 그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런 어찌됐든 매우 관심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가교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서 좀 더 학교 예방이 치료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경충일보 김 기자님. 예, 경충일보 김재훈 기자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연동면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유독 과속 방지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운전자들의 그 안전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 운전자들의 호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설치된 과속 방지턱을 완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그런 이제 민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이제 시에서 담당하는 이제 분야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결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시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도 하고, 또 경찰청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시행 여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실 언론인 계십니까? 다음은 미래세종일보 박 기자님. 예, 미래세종일보 박승철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업무 구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향후에 그 자치위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 경찰법에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구분되는데, 크게 이제 여성 청소년 부분, 교통 부분, 생활안전 부분, 이 세 부분을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청의 경찰관 중에서 교통,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우리가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무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을 하고 또 업무도 관리 감독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관을 조직 이론을 아예 분리를 해서 시도 소속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형태의 공관이 이제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 세종에 맞는 운영 체제, 제도 체제를 건의를 하고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쪽 시로다가 그게 편입이 된다. 예. 언제쯤 되고 그건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총리실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6월 초쯤에 공고안을 내지 않을까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뉴시스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그 경찰 사무하고 이제 행정 사무하고 일원화 조직으로 가다가 그 특정 몇 개 뭐 세종, 제주, 강원, 전북도 들어가나요?
전부까지 들어가나요? 뭐 전북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아까 6월에 이제 정부 공개 제시안이 이원화 관련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1원화 했을 때랑 2원화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은 1원화보다는 2원화가 더 효율적이고 또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게 좀 더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더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가려가기 전합니다. 근데 그 권고안이 뭐 6월 초에 나온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아마 그쯤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경찰 조직의 일부를 시도 소속으로 해서 시도의 행정과 경찰을 연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치안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 예산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그게 자치경찰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 체제의 우수한 점도 분명히 있고 우수한 경찰 체제죠. 그 우수한 경찰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 소속으로 함으로써 행정자원과 연결시키고 또 시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적극적인 주민 참여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안 서비스도 넓어지고 치안의 개선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바뀌죠? 1원화하고 2원화가 시범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 파악하고 다시 이제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죠? 지금 현재랑 2원화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공고안이 이제 나오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알려지기로는 지금 일원화된 체제 중에 자치경찰, 여성 청소년, 교통, 생활안전의 조직사무를 분리해서 별도의 자치경찰을 만들고 이걸 시도 소속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시에 있는 그 소위 인력을 서로 교환하거나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확대되는 건가요? 시 공무원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이동하거나 그런 그 시하고는 이제 시의 그 행정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세종청의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그거를 시도 소속의 경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도 소속의 경찰인 자치경찰과 그대로 있는 국가경찰 간의 교류는 활발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내일부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부 김주환입니다. 주요한 것은 이제 앞서 기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치경찰이라고 하면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이제 제복부터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외적으로 봤을 때 그거 하나 하고요.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 하고요. 자치경찰이라면 그 자치의 환경에 맞게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시도와 좀 많이 특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다면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이제 정관이 공고되고 그게 시에 도입이 되면 자치경찰의 제복이나 여러 가지 뭐 순찰차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방에 맞게끔 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 환경에 맞는 또 교통법규라든지 또 치안 관련된 규정들도 상당 부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됨으로써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지역에 맞는 경찰 체제 거기 안에는 관련 규정들도 다 포함된 것이죠.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치경찰제의 장점이니까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DT뉴스 24 이 기자님. 예, 그 세종경찰이 이제 10년이 좀 넘어섰는데
교통 경찰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출퇴근 시간대 막히는 구간에 이제 교통 정리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보행로에 오토바이가 그 배달 오토바이가 막 주행하는 부분들을 단속한다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아마 정책을 그동안 추진을 좀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자치경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시민들의 기대감이 충족이 되려면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해왔던 어떤 그 기존 경찰의 모습과 다른 뭔가 혁신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그 들개 3마리 이 출현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되게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한 달이 넘도록 안 잡히고 있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첨단 드론 순찰을 통해 가지고 빨리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든지 뭔가 좀 이제 다른 느낌의 그런 그 혁신적인 정책들이 체감형 정책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기대감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은 아직은 뭐 그 내년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는 건 없는데 위원장이 보시기에 조금 세종 시민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체감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과 다른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은 오늘 좀 기사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종자치경찰이 지금 직급도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 한 급씩 낮은 것으로 좀 알고 있고 별도 사무실도 좀 없는 과정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별도 사무실로 독립해서 어떤 어떤 사무실 구축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직급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도 좀 올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자치경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새로운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치안 서비스 확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무슨 큰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즉시 시와 유관기관 공유를 해서 그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저희들이 지난달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교통 안전시설 또 불편시설들이 대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이게 경찰청 소관이 있고 시의 소관이 있고 또 겹쳐 있어서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즉시 유관기관이 모여서 그 문제를 토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청소년 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법률 지원 서비스라든지 또 생계 지원이라든지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는 시대로 또 경찰청 경찰대로 하고 있는데 각기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각 사무를 놓고 토론도 하고 또 방법도 찾고 함께하고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은 시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무국이 출범한 지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 운영 체제를 지금 만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에서 저희들이 확실한 성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티엔 임 기자님. 네, 추가로 제가 혹시 경우회하고요 위원회하고 어떤 상호관계가 있으신지 경우에 말씀. 그걸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우에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경찰관, 퇴직 경찰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회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의 신분은 국가경찰이고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수 축산 네, 강나라 기자입니다. 네. 네, 저기 으뜸마루에 대한 성과가 좀 궁금한데요. 시민들이 직접 치안 정책을 제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민 이때까지 한 으뜸마루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고 거기 정책이 반영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시중에서 좀 알기 쉽고 저희가 체감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 그 으뜸마루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분이 우리 이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호 사무국장님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임선호입니다. 제가 초기에 비상무위원으로 있다가 이제 상무위원으로 와서 이제 사무국 출범한 지 한 2개월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실제 정책에 참여하고 실제로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초에 코로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또 협력을 이끌어낼까 하다가 우리에는 여성, 청소년, 생활안전 그리고 교통의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에 이 우연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연위에서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되면 본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건 아마도 우리 전국에서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단체가 자치경찰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그 건들이 지금 이제 정비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정책에 반영된 게 지난번에 한 건이 있는데요. 여성 청소년 분과위원회에서 VR 관련해서 그거에서 힘들게 논의돼 가지고 그것이 본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VR 가상체험 그것이 지금 현재 결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